5월 9일 방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찌되었건 이틀이나 쉬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서운한 게 있어요. 뭐가 서운하시죠? 언제부터 네. 재헌절에 놀지 않아요? 재헌절에 안 노는 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네. 회사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네. 캘린더부터 뜯어봤거든요. 캘린더부터. 네, 근데 재헌절. 그건 꽤 됐어요. 그건 꽤 됐어요? 예, 그건 꽤 됐습니다. 아니, 국법이 지엄한데, 네. 그런 거 놀지 않으면 어떻게 돼?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8월 15일이 남은, 지난달이인가요? 아니야, 그날이 그나마 금요일이야. 그날은 금요일.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되죠? 크리스마스. 그것까진 모르죠. 근데 9월에 이번에 네. 추석이 아마 길게 놀 거려? 여하튼, 네. 근데 하여튼 노는 날이 없다는 거. 지난주에는 은근히 주가 이틀 노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답답하고. 올해 예수님은 그래도 제대로 오시네요. 왜요? 목요일 날 오시니까. 몰라. 네, 부처님도 좀 잘 오셨던 것 같고. 그래요? 예수님도 잘 오셔서, 네. 행복합니다. 무슨 행복을 얻을 듣겠고요. 여하튼, 시장이랑 상관없이 좀, 딴 얘기부터 해드렸지만, 시장이 이틀 쉬어 놓으니까 별로 힘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 놀다 보니까 지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저는 유대균 유병헌 부자 잡으러 갔었는데 못 잡았어요. 전라도 남도까지? 전라도 네, 근처까지 갔는데 나타날 줄 알았더니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허탕치고 왔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게 지금 수익률인데 그 5억 받아야 되는데 예. 둘이 부자 같이 있으면 6억짜리인데 이게 그쵸. 전체 사람 다 몰려들 것 같아요. 네. 시장은 말이에요. 오늘 아침만 해도 괜찮은데 오늘은 역시 원달러의 원화의 움직임.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22에서의 어떤 마이너스 금리가 예상과 달리 효과가 계속해서 유라가 강한 모습 계속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원화가 강세가 이어지면서요. 주가가 좀 결국은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일단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드라기가 진짜 바주카포 한 방을 날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기준금리 인하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예치금리 마이너스 가고, 그 정도로 한 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기대감 정도 주면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LTR로 4천억을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꺼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그만큼 강력한 지금 경기 부양책을 좀 들고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이제 예치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은행을 돈을 쌓아놓기만 했던 은행들이 해외 채권을 사던 네. 남유럽 쪽에다 투자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가의 채권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들이 환경이 갖춰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를 지금 이 LTRO가 뒷받침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TRO와 예치금 금리 마이너스가 좀 4천억이었죠, LTRO. 예.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 장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이 이머징으로 흔들러 들어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워낙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던 돈이라, 이머징으로 흘러 들어가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국채 쪽으로 본격적인 베팅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요런 흐름이, 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올라가다가 많은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냐. 미국 시장이 강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쪽은 좀 뒤처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뒷받침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여전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종목별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결국 환율에 대한 문제 잠시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은요. 실제로 오늘 보면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까지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 약세 아닙니까? 네네. 삼성전자 홀딩스에 대한 거가 또 이제 그런 얘기 계속 살아있지만 또 일부에서 효용성이 없다 그런 얘기 계속 또 지금 하는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 기사 내용을 봤더니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옛날에는 지주회사가 잘못된 거였고, 그 금융위기 이후로, 그 법이 바뀌어서 이제 지주회사 쪽으로 갔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러냐면, 지주회사를 가야지만, 지금 순환형 출자고리를 형성을 해버리게 되면 서로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하나만 흔들리게 되더라도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이제 이런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이 나면은 이제 불이 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 나봤어요, 집에? 집에 불은 어렸을 때 한번 동생이 담배 피는 척 해갖고, 그 꼬맹이 때 담배를 피는 척 한다고 아빠 따라한다고 했다가 카탄에 불 붙어갖고 난리 난 적이 한 번 있었죠. 불자동차 왔어요?
동생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장에서 그만큼 이 지주회사에 대한 전환에 대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순환 출자고를 끊어내야 되는 건데,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고, 내용을 보니까 그 신뢰가 뭐 기자가 썼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삼성 고위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누군지도 얘기 안 했지만 고위자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지배구조 전환에 대한 쪽은 실익이 없어 보인다. 그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는데 글쎄요. 근데 왜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 제일모직에 대한 주식 그 자사주와 삼성 SDI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 주식을 샀을까? 이런 흐름을 본다라면은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에 대한 쪽에 여전히 좀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물량에 대한 쪽이 좀 나와줬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가 그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할 입장도 아니지만요. 저는 하여튼 그거랑 상관없이 그 방향성은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다만 이제 지주회사는 상당히 그 순환 출자라는 거는요, 상당히 아킬레스건 같은 경우에 재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조그만 회사들끼리 이제 순환 출자하는 게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조그만 기업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뭐 법이 바뀐 지 꽤 돼갖고 그래서 더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좀 아는 회사들 있잖아요. 우리 이승원 대표 우리가 아는 회사 중에서는요.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게요. 대한민국에요. 딱 2개 그룹이에요. 이렇게 보면 삼성그룹이랑 현대차그룹입니다. 그게 이제 순환 출자이기 때문에요. 매번 이제 그걸 이제 끊는다, 안 끝나는다, 유예를 둔다, 안 둔다는 거가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제 유예를 두고 이제 한다는 건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요.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세이빙 하면서도 결국은 경영의 투명성도 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네들이 판단하겠죠. 다만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오늘의 시장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보면 주가가 그들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원화의 강세, 그리고 엔달러의 이제 900원대 고착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심각하게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특징주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아침에 강했다가요. 강보합에서 출발했다가 2%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로 얘기하는 것들 너무나 뻔하죠. SDI, 삼성 SDI, 그리고 제일모직, 그리고 삼성물산 그런 것들 다 같이 갈 거고요.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삼성전기는 강하지만은요. 그런 흐름에서 일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뜬금없이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무리 제가 좋아하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했지만 의외에 아무 상관없이 올라간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현대글로비스죠.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는 정말 그랑 상관없이 좋게 보지만은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면 저는 약간의 머리 아파하는 사람인데요. 현대글로비스 오늘 당연히 삼성전자 밀리니까 밀리겠고요. SKCNC도 오늘 5% 훅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SKCNC,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이런 쪽도 같은 그 내용으로 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토크배틀 시간 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차가 만약에 지주회사로 전환을 한다면 어떤 기업이 중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쪽도 한번 그 토크배틀 시간 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같은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한 소설 한번 써보죠. 당연하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SKCNC는 순환 출자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SKCNC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SDS 상장했다는 새로운 어떤 인더스트리가 생긴다. 그런 관점. 그리고 이제 LG도 CNS 상장 얘기가 슬슬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하자는 얘기했는데 어찌되었건 제 생각이랑 저희 방송에서 했던 다른 거랑 주제랑 상관없이 삼성전자홀딩스, 삼성 SDS 때문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 두 친구들이요. 거기다가 주식회사 LG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주회사가 그런 관심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조정을 받아야죠. 이거는 아무런 삼성전자의 지주회사가 현실적으로 금방 되느냐 안 되느냐랑 상관없이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다. 그것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은 좀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가격에 대한 조정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 말씀드리면 코랑 플라스틱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이게 제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거 코랑 플라스틱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4월 4일이잖아요. 바로 거기 왼쪽 요거.
이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그 계열사인 아시겠지만 코롱 인더스트리. 네네. 인더스트리가 두뽕 때문에 갖고 그날 코롱 인더가 상한가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긴 장대 이걸 장대 음보라 그러잖아요. 네. 플러스 났지만은 그날이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저는 코론 플라스틱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겠는데 여하튼 그런 의미 없는 그런 흐름이다. 최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가 급등한 거랑 네. 그 SKC의 CNC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은 정말 그 순환 출처 해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는 전혀 상관없다. 네. 그것들은 좀 조정을 좀 봐야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겠고요. 오늘 또 하나가 그 강한 것들이요. 강한 것들 뭐 좀 약한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강한 것들 보면 저런 것들이 있겠죠. 아침부터 지금 시초가부터 달렸던 결국 밀려나지만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네. 그 L전자를 오늘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LG 요런 흐름이요. IT 관련 대형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강한 것들 좀 흐름이 있겠죠? 그렇죠. 예. 네. 화학주도가 올라요, 오늘 또. 오늘 또 그 IT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거에 비해서 다른 이제 그 전기전자는 오르는데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유주, 유화주, 그다음에 현대제철 이게 산업재 섹터가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소재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조선주도 낙폭과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산업재 섹터가 좀 오르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지난번부터 이제 롯데케미칼이 참 차트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PX 가격 회복 뭐 이런 거잖아. PX 가격 반등에 대한 쪽을 빌미로 해서 이제 그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쪽이 나오면서 역시 이제 반등을 한다. 근데 네. 이제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고 큰 흐름에서 보면 계속해서 박스권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네. 것들이 올라서 그렇죠. 오늘 이런 것들이 만약 더 떨어지면요. 이건 마이너스 15%짜리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마이너스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뭐 체감 지수는 좀 양호한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냐면 그건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예, 예. 네. 그 시장에서 또 특이한 종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증권주가 지수는 마이너스입니다만은 증권주가 이제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플러스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뭐 중소형주는 아닙니다만은 뭐 미래에셋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가 올라가는 거 봐서는 뭐 실적에 대한 개선세 어느 정도 좀 그 뒷받침을 하고 있다. 특히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뭐 1분기가 아니죠. 증권업종은 이제 4분기죠. 작년 이제 그 4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올해 이제 1분기 그 분기 시간으로 치면 2분기지만 그러니까 증권업종 이제 그 단위로 보게 되면 1분기죠.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제부터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 바닥 찍지 않았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동양증권 같은 경우는 유한타증권에 대한 기대감, 대주주가 교체됐으니까 이제 좀 잘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주들, 뭐 한미약품이 지금 7%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들이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롯데쇼핑이라든가 백화점 관련주들, 제약주들, 그런 낙폭과대주들도 모두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어떻게 자존심 있지? 이거 한미약품이 어디 낙폭과대주로 분류되는 세상에 왔어. 한미약품도 낙폭과대주죠. 저 정도 빠졌으면 낙폭과대입니다. 올해 들어서 크게 그 욕본 주식이 한미약품이랑 현대제철인 거 아니에요? 욕 봤어요. 네네네. 그죠? 네, 맞습니다. 욕본 주식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조선주 있잖아요. 조선주 제가 이제 언제요? 목요일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분명히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늘 보면은요, 대우조선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29,500원, 26,900원 이렇게 해서 5% 가까이 급등하는데요. 그 조선주 똑같더라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조선주가 대우조선이 가격이랑 이거 한번 봐보세요. 차트 한번 쫙 쳐주세요. 대우조선 이거를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를요, 대우조선은요, 이게 말이 대우조선이죠. 제가 이따가 이게 이승원 대표를 이거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건데요. 보시면 오늘 대우조선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레포트를 하나 썼어요. 근데 이걸 한번 읽어볼 만한데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과매도다. 아무리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솔직히 저보러 읽어봤냐면 다 안 읽어봤고요. 그냥 표지만 슬쩍 봤거든요. 기관들 로스컷 할 때가 보면 늘 바닥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거예요.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고, 물론 대우조선이랑 뭐, 저기 뭐, 삼성이랑 뭐, 현대도 뭐, 해양 프로젝트, 해양 플랜트 이런 거 많이 해서 뭐, 어쩌다 많이 하고 실적도 안 좋았다 얘기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실적 얘기하는 건 한마디로 X다. 왜? 실적 안 좋은 건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부터 9월부터 성과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때문에 좋아지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엔화가 이렇게 원화가 더 약해지니까 조금 더 약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는 돌아서는 거예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하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 야 큰일 났다. 중국이 소주 수출을 다 했다. 중국이 수주 1등 했다. 뭐 일본이 더 이겼다 어쩌다 얘기하는데요. 그 전체적인 수주 선략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선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선가. 그러니까 수주가 안 좋으면 결국 선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잖아요. 근데 선가가 별로 내려간 게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선이랑은 이제 컨테이너선인데요. 왜 상선이라면 왜 그냥 상선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거 있잖아요. 자동차도 경량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고효율, 그죠? 그 연비 좋은 자동차를 원하잖아요. 고효율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지금요. 네. 조선 업계선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VLCC였어요. VLCC 하면 뭐냐면 엄청 큰 유조선. 초대형 유조선이면 그러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LNG, 그죠? LNG, LPG, 그죠? 그 다음에 LEG 이런 것들이에요. 석유와 관련된 선박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이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올해 상반기에 제일 아도친 애들 쉽게 해서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상반기에 계속 젖자리가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사실 현대중공업에서 전국 선거보다 확 오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안 오르는 거 보면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요, 자기가 먼저 여기 땅 가서 자기가 먼저 가서 선박 날리고 살 필요가 없어. 그잖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네. 쫌찌는 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그쵸. 그러니까 형들이 사줘야 돼요. 외국인의 기관이 사줘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도 이거 사줄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언제 살지 모르죠. 근데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저는 제가 작년 봄에, 이승원 대표, 제가 작년 봄에 하이닉스 엄청나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람도 엄청 비웃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조선도 제가 봤을 때 하반기 언제 시점부터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조선주가 하여튼 올해 하반기 언젠가부터 내년까지 해서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레포트가 삼성이건 똑같아요. 레포트가 올해가 바다이고 내년부터 이게 확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 좋아지는 건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거를 당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또 얘기가 나오듯이 미국 에너지 르네상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9년 만에 에너지 수출.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 르네상스라고 표현될 만큼 이 셰일가스, 셰일 오일에 대한 수출에 대한 쪽 그리고 LPG선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업의 호황이 다시 한번 올 것이다. 특히 이제 그 LPG선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폭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일반 뭐 벌크나 상선과 같은 쪽보다도 좀 더 어떤 그 세밀한 그런 이제 건축이 요구가 되고 건설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조선사에 대한 수혜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뭐 시간이 갈수록 조선 업종에 대한 쪽 지금 주가는 이제 낮아져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나스닥 이런 분야에 정확히 있었어요. 네. 조선 산업은 북유럽에서 일본을 갖고 일본을 상구로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죠.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을 이길 데가 없어요. 네네. 중국 다음에 갈 데 그냥 또 없어요. 그것도 이게 흥미롭습니다. 이게요.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는 딱 위도 경도가 있는데요. 위도에서 우리나라 결국 일본, 중국까지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상당히 이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하죠. 여러 가지 고부 가치 때문에요. 근데 브라질에서 보면 여러 피 받지 않습니까? 브라질에서 조선사 한다고 그래갖고 고로사도 진출한다 그래갖고 동국제약도 가고 포스코도 가고 했는데 포스코가 손 뗐잖아요. 지금 브라질은 저 예전 여기 있을 때부터 제가 그것도 나온 얘기인데 이게 쉬운 얘기는 실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그런 지역이 있긴 있는데, 브라질에서도 너무 더우면 용접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더운데 누가 이러고 하겠어요. 이런 브라질 했던 이런 우라질 됐고. 그러니까 쉽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도 중국이 1등 하겠죠. 예, 완전히 수익성도 있게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죠. 자동차도 언젠가 다 중국이 1등 하는 거죠. 앞으로 먼 얘기가 되겠고요. 저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관심주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젠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쫀찜보다도 늦지 않는다.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여튼 봄에 제가 이성훈 대표 만나고 할 때, 하이닉스에 제가 막 미쳐있을 때, 네네. 그때랑 거의 비슷한 기분이다라는 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오늘 보면 은행주가 좀 상승하거든요. 은행주, 하나금융 같은 게 좀 올라가겠고요. 하나금융 올라가고, KB금융도 올라가고, 몇 개 은행주 올라가는데요. 저는 은행주는 왜 오른다고 봐요? 은행주는 일단 유럽에서도 미국 은행주 중심에 대한 상승이 나왔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조달금리가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고, 워낙 강세로 가니까, 역시 그 부채에 대한 워낙 이제 이자 부담에 대한 쪽이 감경되니까, 그렇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시장 참 어려운데요. 지금 보면 이제 원화가 강세되면 원화 강세 수혜가 있다는 다들 안 좋은데요. 좋다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흔히들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한국전력 얘기하고요. 거기 보면 이제 철강사 회사를 얘기합니다. 철강소 수입하고. 그리고 원유에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전력 앞서 또 이제 음식료 회사들 있잖아요. 빵 만들고 이런 것들이요. 제당회사, 쉽게 얘기해서 대한제당 이런 거 제가 본 적이 없지만, 대한제당 이런 것들이요. 삼양사 이런 거 상장돼 있나? 하여튼 그런 거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죠. 무시 못할 게, 대한항공,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대한항공 같은 것도 호재인 약재 보면 호재인식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한 것은 은행입니다. 그것은 이제 기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 발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적으로 보면 원화 강세에 숨겨진 수혜주를 은행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나의 뉴스 쪽이죠. 정말 얼마만큼 좋아지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요. 다만 분위기상으로는 원화 강세는 은행주의 수혜업종을 보는 거가 많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남자 레포트 바라보기 하는데요. 오늘 한 두 종목 정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흥미롭습니다. 올해 들어서 완전히 또 한마디로 박살난 주식이죠. 서울반도체. 예, 올해 한 3, 1분기까지는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쯤 돼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무너진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LED인데 이 LED 같은 경우는 그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살짝 넘어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앞전에 2010년도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서 3개월 연속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오늘 KDB증권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전략적으로 다시 접근한 시점이다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고 주가가 빠졌느냐라고 보게 되면 조명 매출이 부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났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계절성과 상관없이 분기별 조명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에 그러니까 1분기에는 매출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폭 감소를 했죠. 소폭 감소하는 수준으로 늘어들면서 야 이거 LED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라더니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 시장에서 퀘스천 마크를 던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증가가 안 나왔으니까 당연히 실적도 뒤따르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주가 조정에 대한 원인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대감이 아크리치 2 판매 기대감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크리치 3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크리치 3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가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아크리치 3 모델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급이 이 지급이라는 게 그 홈 오토메이션을 위한 그 통신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처럼 통신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거를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이 아크리치 3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 조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잘 때도 스마트폰 옆에 두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조명을 갖다가 이렇게 밝기라든가 이런 거 끄는 거를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리모컨이. 그러니까 네. 이 앞으로 이 스마트폰 자체가 만능 리모컨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모컨에 대한 역할이 가능한 이 아크리치 3 제품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지금 보게 되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이 될 거고요. 아크리치 3는 스마트 조명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감지 센서를 별도 연결해주는 별도의 장치 없이 LED3 모듈은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리치 3에 대한 쪽 그리고 스마트 홈 오토메이션 이런 데 필수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실적이 매출이 지금 보게 되면 분기별 매출 현황인데 소폭 둔화가 됐습니다. 1분기에.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겠고 내용도 이제 비교를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LED 업체죠. 크리어와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 네. ROE가 12%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12%인데 크리는 6%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서울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우수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뭐 서울반도체는 만약에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펀드들이 LED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크리보다 서울반도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뭐 지금 정도 주가 조정이라면 LED도 지금 정도 위치에선 투자해 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주권사에서 나온 거예요? KDB 대우요. 목표 주가 있어요? 네, 목표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KDB 대우의 목표 주가는 여전히 55,000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상승률의 50%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야, 딱 봐서는 네. 솔직히 야,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데. 그쵸. 이게 돌면 한번 모르겠는데. 네, 볼만하다. 이게 제 성격으로는 이거 겁나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보고서는 돌 때를 좀 기다렸다가 돌면 그때 이제 시작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LG 네. 디스플레이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요. 세 군데 정도 레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거를 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또 오늘 유진했냐면은 특별하게 이유는 없는데요. 네. 자증있어. 이분 예전에 키움에 계셨었어요. IT 그래요? 쪽으로. 예, 이정 씨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알아요? 예전에 제가 키움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계셨던 분이라. 실력 있는 분이야? 네네, 실력 있으시죠. 근데 이제 키움에서 나가셨으니까 없는 걸로. 그래요? 네. 그 LG 디스플레이인데요. 제가 오늘 왜 제목을 했냐면요. 제목에 느낌표를 2개나 달았어, 이 친구가요. 느낌표 때문에 지금 보고서를 선택하신 겁니까? 솔직히 제가 오늘 딴 거가 있는데 느낌표가 2개 있어요. 좀 확인 드릴게요. 느낌표 어디 가서 느낌표? 주목. 저희 느낌표 2개. 2개. 좀 확인됐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느낌표 2개. 네. 2014년 2분기부터 본격적 실적 회복하면서 3분기부터요. 패널 가격이 큰 폭의 상승과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에 주목하자는 건데요. 이 친구 성격 특이하네. 왜요? 보통 3개 찍거나 하나 찍는데 2개라니. 근데요. 네.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도가 있다 그러면 LG전자보다는 전 디스플레이를 좋아요. 네. LG전자보다 디스플레이. 저는 그래요. 저는 별로. 근데 반대요? 네. 2개 다 반대지, 자기. 왜냐면 LG 디스플레이는 옛날부터 시세가 지저분해. 맞아. 그 얘기는 했어. 짜증나갖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주식수가 많은 데다가 이놈의 종목은 갭런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갭런이 뭐야? 갭런이 뭐냐면 주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원너무 대형주가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달리거나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밑으로 달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회복도 좀 해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되게 커요. 일반 변동성. 그래서 기관 트레이더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엄청나게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SK 하이닉스, LED 디스플레이 이 2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렇게 나가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시세가 나오면서 포지션 잘못 잡아서 손실난 애들도 되게 많고, 근데 LED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기관들이 타겟팅돼서 단기 추세 해먹고 나가는 그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저는 LG 디스플레이 주목하는 이유는요. 네네. 솔직히 딱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 이 레포트의 제목만 보면은요. 네. 2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패널 가격 큰 폭 하락 상승. 그리고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인데요. 패널 가격이 큰 폭 상승한다는 얘기는 저는 100% 동의 못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솔직히 하도 많이 들어갖고 좀 지겨워. 그거는 대한민국 전체 기업 실적이 이번 분기가 바닥이라는 거. 7분기째 듣는 얘기야. 아니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하는 소니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업체들이. 그 영향 없을까요?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아는 사람끼리 이런 얘기 하지 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깊이가 없잖아요. 네네. 깊이가 없잖아요. 근데 보세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 가격이 이제 작년 4분기에 잠깐 디스플레이 쪽이 조금 좋았던 거는요. 작년에 그 11월 되면 항상 미국에서 이벤트가 있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요. 블랙 프라이데이에 3년 만에 테레비 판매가 늘어났어요. 작년 11월 그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디스플레이가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주가 좀 반등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이벤트가 끝나가요. 네. 월드컵인데 뭐 더 이상 갑자기 테레비 더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UHD TV 얘기 많이 하지만은 UHD TV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UHD가 텔레비에서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슬슬. 그랬더니 이번에 스카이라이프인가에서 며칠 전에 처음으로 채널 하나 테스트하고 쑥 했잖아요. 네. 그게 마치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스카이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3D 채널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냐. 3D 갖고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심지어는요, 저 아는 사람 개인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네네. 진짜예요, 진짜. 네. 저 아는 사람이 텔레비가 고장났어요. 네. 7년 만에, 10년 만에 결혼하고 하거나 잊었는데, 아니, 20년 됐는데 한 번 썼다가, 예전에 PDP도 아니고 중간에 프로젝션 TV 있었잖아요, 후진 거. 네네. 그게 고장난 거야. 네. 그래갖고 스마트 TV를 사러 갔네요. 네. 어디서 사러 가냐면 코스트코에 가서 사러 갔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네. 코스트코에 가서 샀어. 네. 스마트 TV를 샀어. 네. 근데 웬걸? 옵션이더래요, 뭔가. 싼 안경이. 네. 3D가 옵션이라는 거야, 3D 안경. 그쵸. LG는 5개인가 뭐 4개인가 거저드는데 삼성은 하나인가 뭐 하나 아마 옵션이네. 뭔가 더 사야 된대요. 더 사야 돼요, 그거는. 근데 네. 그 사람은 아주 싼 걸 했는지 그게 없어, 네. 기본형에. 네. 사라는 거야. 네. 안 샀어. 네. 그래갖고 아들 있잖아요. 네. 중학생이야. 아빠, 우리 집 3D TV인데 왜 3D 없어? 그랬더니 아빠가 뭔지 알아? 뭐라고? 눈 나빠져, 새끼야. 그런 거야. 아, 눈 나빠져. 그래갖고 안 산 거야. 이번에 아마존에서 그 3D 스마트 알아. 내가 봤어. 그거 봤어? 아니, 못 봤어요. 난, 그, 화면 하면 18일날 공개하잖아, 그거. 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UHD TV 하는 줄 알았더니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요, 2017년에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2017년. 2017년이요? 17년이 되면 그때 테레비 가격이 떨어질 거고요. 새로운 신제품 막 쏟아질 텐데, 그때 사지? 그치. 왜 지금 사? 그런데다가, 월드컵 끝나고 또 월리브에서는 아시안 게임 한다는데요. 아시안 게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언제 하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아시안 게임 뭐 엄청나게 보는 사람 있나? 별로 없을 거라고요. 별로 안 보죠. 이번에 월드컵은 좀 보겠다. 인천에서 하니까 네. 모르겠어요, 전혀. 그래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의견 별로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월드컵 그 월드컵이나 우에파컵 이런 거는 이 3D보다도 UHD로 딱 해서 3D를 보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방송을 안 하는데 무슨 UHD. 만약에 하면. 그때 사지, 이 사람아, 그러면. 그렇죠. 그때 가서 살만하죠. 지금. 우에파컵은 진짜 재밌죠. 네. 하시죠. 그때 사세요, 네, 그때. 네. 사겠습니다. 네, 사. 네. 참. 네. 내가 보기에 자기 끝까지 나중에 살걸? 그렇죠. 보세요. 네. 근데 다만 여기 두 번째 써 있잖아요. 주요 고객사 신제품 출시 효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LG전자 뭐 좋다 이거예요. LG전자도 올라가겠지만요. 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는 애플 컴퓨터에 엄청 관심 많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지금요. 자꾸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보면 일부에서 미국 주식은 엄청 앞으로 더 간다고 얘기하는데요. 탑 3개를 사야 된다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네. 제가 투올날 읽어갖고 이름을 까먹었네. 죄송하게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3개를 했는데요. 하나가 엄청 주가 올라갔다 훅 떨어졌던 그 제약회사 있죠. 바이오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하나를 보고요. 두 번째가 애플 컴퓨터랍니다.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 천물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저 있잖아요. 지금 팀쿡 있죠. 네. 팀쿡이 엄청 까였잖아요. 네네. 근데 팀쿡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의 얘기니까 반박하지 마세요. 팀쿡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제가 호응할, 인정할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주식을 구글 얘기입니다, 구글. 구글이 이제 분할하면서 지금 600, 700달러잖아요. 구글이 더블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구글과 애플인데 거기 똑같이 하는 거가 에코시스템을 세 개를 양분한다는 얘기합니다,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지금 아이폰을 별로 안 쓴단 말이에요. 실제로 신제품은 4%, 5%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4S 쓰는 사람부터 해서 5까지 쓰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거 이번에 바꿀 거라는 얘기고 이번에 사이즈가 2개 나온다는 거가 정설같이 돼 있잖아요.
지금은 다 4점 몇 인치인데 5인치인가 뭐 큰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이 35%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합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그거에 지금 주목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미국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LG 디스플레이가 호재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반은 안 좋은 얘기고 반은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반은 제가 좀 적극 호응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 전자나 디스플레이 하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면 전자가 더 달리고 있잖아요. 네.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접으로 찍으라 그러면 저는 디스플레이 쪽에 좀 주고 싶어요. 저는 뭐 딴 거를 떠나서 그 애플에 대한 그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점. 그건 뭐냐면 지금 뭐 그 시계에서 뭐 스마트폰이 더 팔리고 안 팔리고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영역, 스마트의 새로운 영역 확장, 스마트 홈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스마트 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지금 앱등이들이 엄청 깔려있지 않습니까? 네. 앱등이 깔려있는 상황에. 앱등이라 하면? 앱등이란 애플 유저를, 네. 애플 바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애플 바들이 애플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홈 오토메이션과 스마트 카로 유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폐쇄된 시스템이 새로운 산업이 창출이 될 때,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폐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쪽도 여전히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애플이 좀 더 유리할 거고, 근데 시간이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성숙해버리게 되면 그때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이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어서 뭐 애플에 대한 성장성이라는 측면 천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뭐 아무도 네. 모르죠. 근데 하여튼 그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요. 아마 홈 오토메이션, 스마트 홈 되면 우리나라에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울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스마트 홈 되면 똑같죠. 뭐 한 70% 정도는 한 뭐 95% 정도가 구글 계통을 쓸 거고요. 네. 지금 봐서는요. 그중에 70%는 점유율대로 가겠죠. 삼성 걸 쓸 거고 30%에서 그 이하가 LG 거 쓰고 그 대한민국에 쓸 거라는 생각이죠. 저는 뭐 딴 걸 모르겠는데 만약에 소켓 안 갈고 스마트폰으로 이게 불 조절되면 딴 거는 뭐 스마트 홈은 참여 안 해도 스마트 조명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안방 것만이라도. 아, 여하튼 이렇게 갑자기 딴 얘기 하세요. 아, 네네. 그런데 그래서 구글이 우리나라에 한 95% 쓰겠죠. 네. 지금 그 핸드폰 점이랑 똑같죠. 근데 미국은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면서 비판적인 게 애플이 깔 거라는 거예요. 스마트홈을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렇죠. 네. 네. 거기다 중국에서도 누가 이길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애플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여튼 누구를 이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두 개가 다 지금 탑픽이다. 세계에서 딱 3명 찍은 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가 하나가 애플이랑 구글이랑 아까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네, 그게 하나예요. 세 주식을 끼는 애들이 있다. 라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LG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저는 전자라, 보니까 이성훈 대표는 전자 두 개 중에 전자 쪽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저는 디스플레이 쪽이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자고. 아, 근데 너무. 7월 중순까지는 전자고. 전자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7월 중순까지는 전자고. 전자도 뭐 모르지 않습니까? 전자는 디스플레이. 양발 일단 양수 겸장 있잖아요. 많이 나온 김에 전자는 디스플레이라고 내기하고 많은 아, 그건 안 하죠. 딴 걸로 해야죠. 딴 거. 네. 이 사람 갑자기 약간 모습 보이네? 네. 약간 모습 보이네. 왜냐면 이게 썩 느끼잖아. 썩 느끼지 않아요? 예. 네. 하나 잠깐 더 보겠는데, 준비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위아 잠깐 보고 갈까요? 현대위아요? 아까 말 나온 김에요. 예. 현대위아 잠깐 보고 가죠. 네. 지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가 주가 오늘 좀 살아있네요. 글로비스는 약해지는데 현대위아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대위아도 오늘 레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요. 현대위아 이제 일반적인 얘기부터 먼저 현대위아 얘기를 해주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동양증권에서 나온 현대위아 레포트가 되겠는데요. 이게 처음으로 얘네가 커버리지를 시작했어요. 현대위아요. 네. 근데 그룹 재팬의 핵심 수혜다 얘기했는데 조금 자세한 소설 같은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고 일단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요. 현대위아는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 평가할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엔진 조립,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향후 그 지역의 확대 가능성, 여기서 지역 확대라는 것은 뻔하죠. 멕시코 쪽에 더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엔진 제조 이외의 부변속기라든가 CVJ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품 생산 확대 등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현대차 그룹의 해외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기계 산업 문제입니다. 기계 산업.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작년에 현대유화가 상장을 그러면서 그렇지만 주가는 재미없었는데요. 현대유화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역성장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까지 1,000만 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저는 그래서 현대차 1,000만 대 시대에 현대글로비스랑 현대유화를 주목해야 된다는 했는데요. 현대글로비스는 그거랑 상관없이 하고 올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조금 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대유화가 장기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레포트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은 그룹 제표는 어떤 얘기를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에서. 잠깐 CVJ는 뭐냐면 컨스탄트 벨로시티 조인트라고 해갖고 등속 조인트 있잖아요. 앞바퀴. 그 속도. 공대생 잘렌체. 궁금하지도 않아. 등속 조인트가 예전에 제가 한번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때가 있었어요. 현대차 스쿠프, 깡통차, 나왔을 때, 중고차로 사갖고, 스쿠프를 무지하게 막 운전 험하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개 운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달리면서, 사이드 미러,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고 막 이런 이지타 하다가 등속 조인트가 한번 찢어진 적이 있어요. 찢어져, 그게? 네, 그것도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한번 고친 게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공대생이라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현대위아라든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에 대한 이 삼성전자 홀딩스 시나리오도 오늘 갑자기 확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이 시나리오를 부각을 시켰고 아주 깔끔하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만약에 지주회사로 전환이 된다라면 누가 지주회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쪽에 대해서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서로 물고 물리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누구를 현대차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했을 때 현대차니까 현대차가 모토가 돼서 현대 홀딩스가 되는 게, 현대차 홀딩스가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 특히 이제 정의선 사장이, 정의선 씨가 이제 기아차 이제 사장이 되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기아 홀딩스 시나리오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아차에 대한 한번 왜 그 내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차이나 30%, 그다음에 현대 NGB 이런 거 말고 현대 오트론 20%, 엠코 19%, 제철 19.78%, 모비스 16.88%, 하이스코가 15.65%, 현대 위아가 또 14%를 갖고 있고요. 현대카드 갖고 있고요. 현대건설 갖고 있고요. 건설 엠코 합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있고 외에 지금 보게 되면은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모비스가 또 현대차를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또 기아차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이런 최근 시나리오에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팔아서 정의선 씨의 지분을 일부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선물 출자를 통해서 다른 그룹사 주식을 갖다가 받는 현대차 주식을 받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지금 할 때, 상속을 할 때, 기아 홀딩스로 가는 게 가장 세금이 적게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 5년 전, 7년 전, 5년 전, 6년 전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아 홀딩스에 대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라면 기아 홀딩스에 대한 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또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지주회사로 전환됐을 때 기아차 홀딩스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다. 그로 인해서 수혜가 받는 게 현대글로비스 주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가 보게 되면은 지금 현대위아는 지분이 지금 보신 대로 14%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 정도를 또 시장에서 사거나 아니면 딴 데서 이제 블락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제일모직 SDI 자사주를 매수하듯이 그런 형태에 대한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수혜를 보이고 있고요. 돈 들어갈 게 모비스 주식 조금 더 사는 거밖에 없어요. 얘는.
돈 나갈 일이 없다는 얘기죠. 기아홀딩스는. 그래서 글로비스 주식을 갖고 현물 출자해서 바꿔먹는 거? 네. 그거밖에 없어서 오히려 더 간단하다. 현대차는 오히려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보다 훨씬 더 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토크패널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저희의 교태브,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이거 너무 좀 진부한 얘기 같은데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석유화학 업종이 좀 반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롯데케미칼 이틀째인가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롯데케미칼 이틀보다는 지금 반등 시작한 지 한 4일 됐죠. 이번 달 들어서부터 지금 상승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고 4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의미 있는 반등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시진핑,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건 뭐냐면 유럽 시장이 지금 경기 부양을 할 만큼 문제가 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잘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왜 지금 그런 LTRO를 해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인가라는 퀘스천을 우리가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제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장 문제가 역시 이쪽도 부동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방송에 전전 이코노미스트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두 남자 쇼를 빛내주는 전전 이코노미스트. 매일 보고 싶어요, 매일. 사랑해요. 매일 보고 사랑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아니면 보통 날은 전화라도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안 나왔더니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쪽의 문제가 좀 부동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과거처럼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산업재 블랙홀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대한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재 섹터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지금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미국의 시외가스 쇼일 오일의 수출에 대한 얘기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면서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제한적인 상승에 대한 쪽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혹시라도 이쪽에서 만약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찾는다라면 차량 경량화 쪽에 얼마나 누가 더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LG 하우시스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LG 화학도 물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보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까지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롯데케미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롯데케미칼을 네네. 기업 분석 내용 좀 찾아가면 거기 나와요. 거기 나와요. 네, 거기 좀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량 경량화와 관련된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전기차 쪽으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면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쪽 매출이 누가 빨리 붙느냐, 그렇죠. 얼마큼 매스가 이제 붙어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또 현재 이런 흐름을 트렌드를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쪽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감히 이승원 대표가 우리 또 공대생께서요. 아닙니다. 이제 하이닉스 너무 오르니까요. 네네. 이제 또 겸손해지고 있어요, 지금요. 왜 그러십니까? 아니, 공대생 앞에서 자동차 얘기는 그렇지만은요. 자동차 쪽에 3대 뭐라 그래요? 네네. 세 가지에 주목할, 크게, 그럼 뭐라 그러죠? 그게 크게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있어요. 네네.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뭐라 그러면 그런 게 한국말이 안 나오는데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차세대 에너지입니다. 차세대 에너지. 그게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수소에너지가 될지요. 네. 수소에너지 차 타봤어요? 좋아요. 네. 타봤어요? 수소에너지 차는 못 타봤는데, 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거는 실험실 수준이고. 실험실에서 만든. 저는 수소에너지 차를 2번이나 탔던 사람이에요. 투싼. 현대차 투싼.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하셨었어요. 진짜 했잖아요. 배기구에다가 컵 따라서 물도 마시고 이런 투싼. 물은 안 마셨는데요. 네. 제 친구가 거기 높은 사람이에요. 네네.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 탔다 그랬잖아요. 네. 탔다는 얘기까지. 그 친구 타고 다녀요. 높다라는 거. 그 친구 타고 다녀요. 왜냐면 그런 차들은 이제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은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자동차 임시번호가 있잖아요. 네. 임시번호인 게 보통 열흘 그런 게밖에 안 되잖아요. 네. 자동차는 테스트용이라 해갖고요. 임시번호가 1년 단위고 그럽니다. 진짜요? 네네. 그래서 예전 대우그룹에 제가 다닐 때 보면요. 대우그룹 높은 사람들, 특히 대우 자동차 높은 사람들은요. 2, 3년 세금 안 내고 다녀요. 그 나쁜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제 친구가 임시면허를 갖고 타고 다녀요. 근데 이제 테스트용이죠.
근데 엄청 좋아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나니까 그 네. 선택을 합니다. 네. 그 사운드. 사운드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식 하고 선택을 해요. 이게 하고 엔진 시동 걸 때요. 근데 갑자기 왜 나왔죠? 그래서 그게 ABS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액티비티 비클 그 엔진 사운드 시스템 해갖고 그것도 뭐 알아야지. 이런 걸 또 엔진 소리 선택하는 게 있어요. 또 8개인가 있어. 그래서 나도 황영아 너 선택해 말아. 그래서 내가 뭐 한타 선택한 게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있죠. 할리 데이비슨 차 같은 게 있어요. 오토바이가 투소리 나는 게 있어요. 선택상에 뭐 장난같죠. 근데 그게 차세대 에너지 분야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차량 경량화 소재가 하나의 큰 핵심 테마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스마트카입니다. 스마트카. 오늘 혹시 보시면은요, 오늘 딱TV 한번 봐주세요. 딱TV 여기서 한번 볼까요? 딱TV에서 저희가 단독 기사가 들어간 게 있어요. 딱TV가요. 이거 보면 GM에서 이미 구글보다 GM이 먼저 저걸 했어요. 무인카를 만든 자동차를 만든 적이 있어요. 요거죠? 요 기사죠? 네. 한번 기사 지금 보면 이거 보세요. 구글보다 앞선 GM의 무인 자동차. 저희 이제 같은 필진이 자동차 이제 칼럼니스트인데요. 이 단독으로 저희가 쓴 거예요. 이미 자기 진짜 타본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 최욱 씨가 타봤다고요? 최욱 씨가요. GM에서 하는 거. 이분 부산에 안 계시면 출연 한번 시킬 텐데. 네. 말을 서울에 올라오는 날, 근데 단점이 있죠. 글발은 죽이는데 이 말발이 좀 떨어져. 말이 좀 약해. 나 교육 좀 시켜야 돼. 근데 이게 이제 무인카인데요. 하여튼,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하여튼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량 경량화인데요. 차량 경량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다시피, LG 하우시스 있잖아요.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매출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죠. 솔직히. 거의 없죠. 롯데케미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는 게 코론 플라스틱. 자주 말씀드렸던 거. 코론 플라스틱.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뭐 그런 거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향후에 지금은 없더라도 크게 그런 대체할 것이다는 얘기죠. 대체할 것이다. 그래서 뭘 대체하느냐? 쇳덩어리를 대체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서서 타는 거예요? 이거 왜 벌 받는 것 같아? 자동차 타는 게? 이제 프로토타입이니까요. 이제 좀 불편하겠죠.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자세히 내용은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마지막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히 하면 수소 전지차죠. 탔던 차, 수소 전지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뭐 하는 거죠? 저거 해야죠. 하이로. 하이로. 정신없어. 하이로가, 뭐 이거? 이게 또 1대1을 좋았는데, 차이 좋게. 2대1. 제가 또 이겼네. 2대1 됐어요. 이러면 별로 안 좋은 건데, 2대1. 오늘 뭐야? 1987.59. 제가 날 위로했죠? 그래서 위로해서 이겼는데요. 1987.59니까요. 6 됐네. 1987 잡겠습니다. 87. 먼저 잡으세요. 1987이요? 1987에서, 저는 하이 보겠습니다. 하이요? 왜요? 뭐 이렇게 내려올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요? 난 재미를 위해서 오늘 져줄게요. 로우 가겠습니다. 로우. 87에 로우 가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로우를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돌리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꼬리 없이 내리고 있어, 지금. 큰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샘숭전자가 꼬리 달겠죠. 3.5%가 웬 말입니까, 샘숭이? 왜냐면 이거는 그 외국인이 잠깐 손 띄면 훅 빠질 수밖에 없어.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례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많이 떨어질 건 않지만은요. 받는 놈도 있겠죠. 받는 놈도 있겠지만. 그래서 시장이 오늘 좀 쉬는 쪽으로 본다. 그렇지만 또 내일이면 또 다시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은 재미를 위해서라도 저 로우를 보겠습니다. 자기는 왜 하이 본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일단은 삼성그룹주 중심에 대한 매도가 나오는 거 봐서는 종가에 또 이제 매수 들어오는 쪽이 있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산 쪽에서 투기적으로 움직였다라면 이렇게 단번에 끝날 흐름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서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다른 종목 살짝 내려가면 충분히 꼬리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시죠? 골 때렸네요. 두 남자 쇼 그걸 보는데요. 어떤 것들을 팟빵 운영자에서 뭔가 차단됐다는데요. 저희 뭐 신고한 적이 없는데. 그죠? 신고했어요? 누가? 아니요. 팟빵 운영자가 왜 차단했죠? 욕설이나 이런 게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좋지 않게 비판적으로 썼던 분인데요.
네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네, 이거가. 네네. 저희는 전혀 그런 게 냅둔 적이 없는데, 여기. 네네. 합반 문제에서 뭔가 찾았는데, 그분이 한 번 더 네. 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신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뭐라 하든 저희는 신고를 하면 하나도 없어요. 전전짱 제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안 나오시나 보네요. 아무리 봐도 네. 전지현 이코노미스트가 쓴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보니까 좀,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 방송은 저도 다시 봅니다. 그래요. 네. 문성찬님. 네. 문성찬님이 두 번이 두 번 써주셨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춘자입니다. 두 남자 쇼부터 딱 한 종목까지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장의 양극화가 모든 이들을 쉽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분석보다 이학령님의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미래의 눈, 이승원님이 시청자의 눈에서 설명해주는 디테일함이나 예리한 분석은 다른 겉절이 방송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쩌리짱 이승원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언제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리는 무턱대고 폄하하는 댓글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팬으로서 상당히 기분 더럽고 공짜로 무언가 바라는 대머리 독수리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참겠습니다. 아무튼 대머리 독수리든 지가 대머리가 다 벗겨지도록 놔두시고 두 분께서 앞으로 편하게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댓글을 이렇게 길게 달아주시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댓글 이렇게 긴 걸 쓴 거 봐서는 내가 쓴 건 아니라는 거. 네네. 대박이네. 네. 근데 왜 여기 길이 그냥 이런 거보다는요. 네. 저희는 그냥 묵묵히 할 뿐이니까요. 네. 그냥 그 종목에 대한 의견이라든가요. 네네. 종목에 대한 궁금점 있으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종목도 한번 봐주세요. 딱 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사카 신사님께서 이분 자주 쓰는군요. 자주 쓰시는 분이죠. 일본에도 공유경제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은 주식이 아니고 자꾸 주사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주식까지 연세가 있으신 분이요? 네, 모르겠네요. 1년 지난 거 저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지금 요즘은 재미없는 것 같습니다. 다존네님이 삼성테크인, 영진약품, 삼성정밀, 현대제철 물론 가는 것도 있지만 영 안 맞네요. 그러고도 이 방송이 할만 나나 툭툭 던지고 나면 끝이지 받아먹는 것도 네 탓이라고 하겠지. 정신 좀 차리고 일신 좀 하자라고 다존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성을 하는 얘기가 자기요. 네, 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 네네네. 삼성정밀. 네. 테크인은 누가 얘기했죠? 지금 기억도 안 나네요. 테크는 내외에서 나온 건 아닌 건 분명해요. 네네. 테크인을 제가 관심이 넣은 적이 없어요. 축하님께서 공유경제에서 쓰셨는데요. 네. 공유경제는 이게 이제 제가 딱TV에도 글은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볼 게 전혀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크게 바뀔 거 그래서 에이제렌터카는 예를 들었을 뿐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하여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그래서 이게 보면 혹시 엊그저께 뉴스 한번 보셨어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나겠는데요. 혹시 이승훈 대표는 아세요? 이승훈 대표 예전에 한번 이기창 기자 얘기해서 들었는데요. 우버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우버? 네, 우버라는 회사 들어보세요? 우버? 네. 이게, 한번, 나중에 젊으신 분요, UBER, 우버닷컴이라고 있어요. 자동차 앱. 예, 이게 기사가 딸린 고급차의 콜택시 같은 개념인데요. 고급차라는 거예요. 이게 샌프란시스코부터 해갖고 미국, LA, 뉴욕에서 우리나라까지 서울에까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하나의 공익경제가 아니다. 미국의 자동차, 뉴스에서 또 찾아봤는데요. SBS인가 어디서, 그래서 뉴욕의 택시 운전사들이 노조를 일으키고, 어저께 네. SBS인가 MBC인가 어디서 났어요. 이게 우버라는 회사가요. 우리나라에서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자동차가 덜 팔릴 거다 그런 얘기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이번에 펀딩을 하는데요. 값어치 엄청 비싸게 평가받았어요. 네. 우버라는 회사가요. 그래서 우버도 어떤 공유경제 개념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또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공유경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한테요. 상당히 이제 삼이나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임의 이사 나쁘다는데요. 실적